예, 이제 253 제비 프린트 두 번째 파일 할게요. 20번부터 됩니다. 움직 도르래를 1개, 2개, 3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그리고 200m짜리 물체를 들어올 때 필요한 힘을 구하라 해요. 이제 도르래 문제는 풀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도르래는 문제에 적혀있지 않던지 도르래의 물체와 줄의 무게는 무시하고 오로지 물체의 무게만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움직이는 도르래가 하나 있는 경우 여기에 200N짜리가 있으면 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줄이 2개, 200N이 두 줄에 나누어져서 되니까 이쪽 줄에 100N, 여기에 100N이 되니까 드는 힘은 100N이에요. 움직 도르래 하나 사용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움직 도르래 2개 사용하는 경우, 2개 사용하는 경우는 하나에서 줄이 연결돼서 여기에 또 하나의 움직 도르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이때는 200N짜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100N, 여기에 100N, 이쪽에 50N, 이쪽에 50N 돼서 들어올리는 힘 F는 50N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움직 도르래 2개를 묶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고정 도르래를 하나 설치해서 줄을 이렇게 연결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묶은 곳에서 200N짜리 물체가 있을 때 움직 도르래 이쪽이 100N을 담당하고요. 여기가 100N 담당하고요. 100N짜리 움직 도르래에 두 줄 50, 50, 50, 50에서 드는 힘 F가 50N 이렇게 나와요. 이제 움직 도르래를 3개 사용하는 경우를 그릴 거예요. 3개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천천히 봅시다. 첫 번째 경우 움직 도르래가 3개니까요. 길게 하나, 둘, 3개 쓰는 경우. 이렇게 쓰는 경우예요. 이때 200N짜리가 어떻게 될까요? 200N짜리가 100이 되겠고요. 100짜리가 50이 되겠고요. 50짜리가 25, 25 되니까 F는 25N. 200과 25의 관계는요, 8분의 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힘이 반 줄어들고 반이 다시 반이니까 4분의 1 됐죠? 4분의 1이 다시 반 되니까 8분의 1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8분의 1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3가지를 묶어서 200N짜리 달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고정 도르래 하나씩 딱 집어넣으면 200짜리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들죠. 그래서 반반 되니까 여기는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6분의 200N 되는 힘으로 줄어들 거예요. 대충 계산하면 한 60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3개짜리니까요. 이렇게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2개를 고정 도르래로 이렇게 배열해서 하고 여기에 움직 도르래로 이렇게 배열해도 되죠. 200N짜리가 어떻게 됐냐? 100이 되고요. 50, 50, 50, 50이죠? 50짜리가 반대니까 그래도 25N이 됩니다. 움직 도르래 3개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움직 도르래 하나를 준비해주고요. 여기 줄에 여기 줄을 2개의 움직 도르래에 연결해서 드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100이고요. 100이 2개로 나눠지니까 50, 50이고요. 50이 2개로 나눠지니까 25, 25. 여기도 25N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 도르래 3개의 경우에도 보통은 최대치가 25 정도로 나오고요. 이 경우는 25보다 작은, 약간 큰 숫자가 나오거든요. 60 정도에서 66.66 나오는 것 같아요. 30. 얼마가 나오는 거죠? 18 되니까 18, 33.333이 나오겠네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도를 3개를 구성하는 거예요. 4개도 사실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스스로 움직도를 탐구하시면 잘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에너지, 21번 문제 볼게요. 질량이 10kg의 박스가 10개 있습니다. 4m 건물 높이 옥상 올리는데 사람이 30분 걸려서 일을 했습니다. 일률 구하라. 여러분들 일률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시면 일률은 일을 시간으로 나누고요. 일은 줄로 쓸 거고 시간은 반드시 초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회양을 구해야 되죠. 일회양 10kg짜리가 10개가 있고요. 얘를 4m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10kg짜리 10개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 9.8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계산한 980N을 구하고 이 980N에 980N 곱하기 4m의 이동거리를 해서 3,920줄에 2를 구하고 이 3,920줄이 이제 요 칸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3,920줄이다. 네, 문제는 초가 30분이라는 거예요. 30분이니까 30분 곱하기 60초 해서 구하시면 되겠어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만약에 시험 문제라면 숫자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볼게요. 에너지와 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분들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구별과 공통점, 다른 점을 약간 알아서 좀 구별을 좀 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에너지로 일을 하면 에너지 양이 커진다.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체가 바깥쪽으로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W 에너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있는데 일을 했다 하면 이 에너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에너지의 종류는 역학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는 여러 가지로 전환도 가능해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운동에너지라고 하고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물체가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해요. 에너지로 일을 하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일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데 에너지를 이쪽으로 주면 그러니까 W가 이렇게 들어가면 에너지가 증가해요.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면에 놓여있는 위치 에너지는 0줄이에요. 기준면에서는 기준면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숫자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데 위치 에너지 기준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줄이 돼요. 왜냐하면 올라간 높이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3번 23번은 제가 수업을 할 때도 항상 느꼈던 건데 여러분들 우리 학교 전체에서 이 공식을 꼭 외우셔야 시험 문제 푸는데 그나마 좋을 거예요. 운동에너지 공식 2분의 mv 제곱 위치에너지 공식 9.8mh입니다. 자세히 적어드릴게요. 운동에너지는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의 v의 제곱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숫자의 제곱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땡땡땡땡 킬로그램 요 숫자 쓸 거고요. 이건 안 써도 돼요. 곱하기 속력은 미터/세크로 계산하셔서 이 숫자의 제곱을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운동에너지 구하는 거예요. 자, 공식만 써준 게 아니라 어떻게 숫자를 써야 될지 했습니다. 혹시 킬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단위라면 이거 고치십시오. 그리고 위치 에너지 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9.8mh이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9.8 곱하기 뭐뭐뭐 킬로그램 곱하기 뭐뭐뭐 메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있고요. 뒷면 가볼게요. 뒷면은 롤러코스터 그림 문제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혹은 전체 에너지 보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 그거 깔려요. 이제 롤러코스터 문제 풀 건데요. 롤러코스터 문제의 그림을 제가 이제 예쁘게 편집했어요. 옛날 롤러코스터 문제에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바꿨어요. 경사진 곳에 예쁜 롤러코스터가 있고요. A 지점에서 정지되어 있다가 자연스럽게 출발했습니다. 각 지점에서 에너지 크기를 부등호로 사용해서 설명하시오. 예, 문제를 보면, 표를 보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밟았더니요,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돼서 쭉 가서 쭉 올라가서 내려가서 쭉 내려가는 거고요. 여기 A, B, C, 죄송합니다. 다시 드릴게요. A, B, C, D, E, F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운동에너지예요. 운동에너지. 전에 저 위치에너지부터 할게요. 위치에너지 크기는요, 기준면에서 생각할 때 바닥을 기준으로 올라간 게 가장 높고요, 여기가 가장 낮겠지요. 그래서 위치에너지 크기는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가 가장 높네요.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E가 크죠. 그 다음에 B가 크죠. 그 다음에 D가 크죠. 그 다음에 F가 큽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참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쉬운 문제예요. 그게 위치 에너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질량은 변하지 않겠지요. 높이에만 관여해요. 높이만. 그래서 높이만 비교하는 것이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부등호로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는 볼까요? 운동 에너지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니까 A가 가장 낮겠죠. 이것의 역순으로 적으시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돼요. 그래서 F가 가장 크고요. B,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E, C, A.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 크기는 높은 데가 가장 운동 에너지가 작고, 아래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게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크기가 비교될까요? A, B, C, D, E, F 순서 상관없이 모두 다 같아요. 왜냐? 문제 조건에서 마찰력이 없다 이거예요. 마찰력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다 같다. 위치 에너지는 높이를 기준으로 높은 데가 가장 크고 낮은 데가 가장 위치 에너지가 작다. 운동 에너지는 거꾸로다. 위치 에너지와 역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24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번 문제, 마찰력이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24번 문제에서 마찰력이 있다면이에요. 이 조건에 이제 마찰이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A, B, C, D, E, F에서 이렇게 되겠죠. 왜냐? 마찰력이 있으니까 이동한 거리가 길어질수록 줄어든 에너지가 막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너지에서 점점 마찰 때문에 생기는 열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도 있고, 마찰이 없다면 마찰이 없다면 A, B, C, D, E, F는 모두 다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서 좀 공부를 해라고 24번과 25번 문제를 냈고요. 26번은요, 제가 문제를 내놓고도 풀어주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문제예요. 그래도 한번 몇 가지만 좀 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봅시다. 높이가 10m 되는 곳에서 10kg짜리가 정지되어 있다가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물체가 떨어진 과정에서 각 위치별 다음표를 완성하시오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속력을 다 구하는 겁니다. 먼저 봤더니요, 높이는 10m가 되고요, 질량은 10kg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10m 위에서는요, 먼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와 속력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순서가 포인터가 바뀌었어요. 10m 위에서는 9.8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죠. 운동 에너지 0줄이 될 거예요. 정지되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2개 더한 합이 될 거고요. 속력은 0m/s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 거만 해볼게요. 7.5m입니다. 7.5m에서는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9.8 곱하기 7.5, 질량은 변하지 않죠? 곱하기 7.5라고 써야 돼요. 근데 오늘 이걸 못 구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조건을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 숫자는 같은 숫자예요. 같은 숫자. 그러면 비교를 해봤더니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숫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대로 9.8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똑같이 9.8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숫자일까요? 9.8 곱하기 10 곱하기 2.5면 되죠. 공통 분모 9.8 곱하기 10 곱하기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결과가 10이잖아요. 이건 수학이에요. 수학이지만 여기 이런 숫자가 나와요. 이런 숫자가 나와요. 여기 숫자예요. 여기도 같은 숫자고요.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한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된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을 거예요. 9.8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9.8 곱하기 10 곱하기 7.5 더하기 2.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요거 이 숫자죠. 이거 곱하기 이거 요 숫자죠. 똑같은 숫자죠. 요 숫자는 0줄이니까 같은 숫자로 들어가죠. 같은 숫자니까 여기도 같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 숫자가 여기 들어가요. 봤더니 이거는 요것 때문에 나온 숫자예요. 이렇게 딱 생각해봤을 때 여기 어떤 거 계산하기 복잡하지만 이런 사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5라는 답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9.8 곱하기 10 곱하기 2.5라는 답이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속력 구해야죠. 원래 9.8 곱하기 10 곱하기 2.5를 구한 것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v의 제곱이었죠. 너무 숫자가 복잡한 것 같지만 한번 시도해 보지요. 시도만 해볼 겁니다. 시도만. 곱하면 98이고요. 곱하기 2.5입니다. 곱하면 5입니다. 곱하기 v의 제곱입니다. 맞죠? 그리고 98은요 49 곱하기 2고요. 여기 2.5입니다. 는 5 곱하기 v의 제곱입니다. 봤더니 이거 답이 5죠? 5. 여기도 5죠? 여기 약분되네요. 그러면 v의 제곱은 49가 되고요. v는 플러스 마이너스 7m/s가 나오는데 속력 중에 마이너스는 생각 못하죠. 떨어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답은 7m/s가 됩니다. 여기서 7m/s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요. 제가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이유가 규칙성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여기 5m 하는데 5m도 똑같이 돼요. 대신 여기 7m/s가 아니에요. 다른 답이 될 거예요. 그래도 계산 과정은 비슷할 거예요. 제가 계산한 거 한 번만 더 여기 해드릴게요. 위치 에너지 구했어요. 운동 에너지 0줄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2개 더한 값이니까
이 숫자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조건 때문에 여기는 다 같은 답이에요. 다 같은 답. 숫자로 써도 돼요. 980이거든요. 980, 980 다 쓰셔도 돼요. 근데 숫자로 안 쓰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똑같이 썼어요. 그냥 7.5예요. 그래서 7.5라고 써봤어요. 7.5. 공식만 써봤고 이 숫자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썼던 숫자가 있잖아요. 이제. 이 숫자 그대로 적었잖아요. 9.8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 소리는 똑같은 인수에다가 똑같은 수에다가 2.5를 더 곱한 것을 더한 거잖아요. 요거 아까 전에 썼어요. 이렇게 9.8 곱하기 10 곱하기 7.5 더하기 9.8 곱하기 10 곱하기 2.5 계산을 해보면 요거랑 요게 같은 숫자니까 9.8 곱하기 10 이건 똑같은 숫자고 7.5 더하기 2.5가 되고 요 숫자는 10이잖아요. 요거 곱한 거 요거 두 개 한 결과 이거 그래서 이렇게 2.5라고 쓸 수 있거든요. 요 숫자를 제가 여기다 썼어요. 이해가 안 가면 백해서 꼭 보세요. 여기 숫자가 9.8 곱하기 10 곱하기 2.5예요. 그럼 이제 이게 운동에너지예요. 이게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인데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10 곱하기 V의 제곱이거든요. V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V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 숫자 나왔고 공식대로 V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구해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숫자가 있는지 그냥 제가 인수분해만 해본 거예요. 두 개 곱했더니 98이고요. 2.5 그 다음에 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5죠. 이거 곱해서 5 곱하기 V의 제곱인데 98은요 49 곱하기 2고요 2.5 곱한 거고요 5 곱하기 V의 제곱이니까 요게 5잖아요 5 양쪽이 똑같은 수 약분 그러니까 V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고 마이너스 7은 빼고 플러스 7만 답을 쓴 거예요. 세 번째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숫자는 7과 조금 관련이 있는 숫자가 나와요. 계산 꼭 한번 해보세요.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계산해보시면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칸들을 0m까지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지금 안 해드릴 거예요. 동영상 파일도 너무 길어지고요. 지겨운 내용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면 감각을 찾을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각반에서 과학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서라도 이 숫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숫자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27번 문제 볼게요. (26번) 문제의 조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을 제가 프린트해서 빼먹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푸는 거예요. 27번 대기권이죠. 대기권의 각권의 구간 특징과 이런 쓰시옵니다. 먼저 A부터 볼게요. 제가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부터 씁니다. A 대기권 여기는 수증기가 존재하고요. 대류 현상이 있고요. 날씨 변화가 있고요. 다음에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죠. 대기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올라갈수록 추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권을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한 거죠. B 성취권이죠. 성취권은요 O3 오존이에요. 오존층이 있고요.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요.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이 없어요. 대류가 없고 수증기는 거의 없고 대류 현상이 없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없고 항상 맑은 곳이고 이곳은 구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중간층이죠. 중간권 여기는 대류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수증기가 없어서 날씨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유는 수증기가 없어서고요. 다음에 열권. 이가 열권이죠. 열권은 사실은 기체가
희박하고요. 여기는 전리층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전리층이 전파를 막아주고요. 반사시켜줄 수 있고요. 오로라 현상도 생겨나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가지 하전 입자가 이런 기체나 전리층이나 이런 데 부딪혀서 오로라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기권은요, A, B, C, D로 나눠지고 나눈 기준이 기온에 따라, 그러니까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 올라갈수록 추워진다, 대립권. 올라갈수록 따뜻해진다, 성추권. 올라갈수록 다시 추워졌다, 중간권. 올라갈수록 다시 뜨거워졌다, 열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28번 볼게요. 28번은요, 지구 복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기본적으로 알려면 지구 복사 평형 같은 것도 아셔야 되죠.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 30번 문제입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고 해요. 복사 평형은 어떠한 열을 받아도 항상 온도가 특정하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들어오는 열과 나가는 열이 같다. 이게 복사 평형 현상이고요. 지구는 지구 복사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다 100% 다시 나가요. 예?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 이 그래프죠. 그래프 잘 대충 그리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우리는 여기가 받는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우리는 이 칸을 태양으로부터 지구 에너지, 지구가 우주로 내보내는 에너지예요. 받는 에너지가 적고 나가는 에너지가 크니까 여기는 온도가 춥고 항상 추워서 부족한 에너지, 여기는 남는 에너지가 돼요. 다행인 점은 부족한 에너지와 남는 에너지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의미하는 거 요거네요. 예, 지구가 우주로 내보내는 에너지 양이고요. B가 의미하는 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29번 A와 B 사이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 가부분은 에너지가 부족한 에너지, 나부분은 남는 에너지고요. 두 에너지의 합은 0이에요. 지구 대기권이 열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31번 지구의 대기권이 열을 가지고 있는 현상, 온실 효과. 그런데 이 온실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온실 효과. 그래서 그래도 열평형 현상이 생기고 복사평형 현상이 생긴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증기 문제입니다. 이 수증기 문제는요, 용해도 문제와 비슷합니다. 볼게요. 32번. 각 지점의 공기 상태와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구하라. 먼저 A 볼게요. A는요, 온도가 10도고요. 수증기량이 9.4g이고요. 포화된 공기예요. 수증기로 포화된 공기가 A. B는요, 온도가 20도고요. 수증기량이 17.3이고요. 역시 포화된 상태예요. C는요, 온도가 30도고요. 수증기량이 30.4g이고요. 역시 포화된 상태예요. D는요, 온도가 30도고요. D가 온도가 30도다. 어떻게 하냐? D점에서, 그래프의 D점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30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증기량이 17.3이에요. 17.3 어떻게 구했냐? D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17.3이거든요. 그리고요, 불포화 상태. 포화 상태는 선에 걸려있을 때는 포화 상태고요. 선의 아래쪽에 있으면 불포화 상태고요. 선의 위쪽에 있으면 과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E가 과포화 상태예요. 32번. D점이 냉각이 돼요. D점이 냉각이 되는데 10도로 냉각이 되었다. D점에서 그래프를 잠시 보시면 D점에서 이렇게 냉각이 된다는 뜻이에요. 10도로. D점은 30도고요. 여기는 20도고요. 여기는 10도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17.3이고요. 여기는 9.3입니다. 그러면 17.3g의 수증기가 있었는데 D점에서 쭉 옆으로 봤을 때 만나는 점 20도가 이슬점이 됩니다. 이게 이슬점. D점의 공기는 이슬점이 20도예요. 이슬점에서 쭉 내려가서 여기에 닿았어요.
이만큼 다를 때 이 차이가 7.9g에 이 차이가 7.9g 생기죠? 이게 응결돼요. 우리는 용에 대해서 석출된다고 했죠? 수증기는 응결돼요. 그래서 이게 응결량이에요. 응결량. 그런데 문제는 그래프 봅시다. 그래프 왼쪽에 보면 이게 수증기량이고요. 그다음 메타 30.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가 변했을 때 7.9g의 수증기가 생긴다예요. 문제 봅시다. 문제는 100세제곱미터입니다. 여기다가 100배를 해줘서 790g이 수증기로, 그러니까 물로 나온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공기의 양과 그래프에서의 공기의 양이 다르다. 혹은 같다. 이것을 확인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33번. 토리첼리입니다. 지구에서 실험했다 시험관의 최소 높이는 76cm짜리 이상이 돼요. 대충. 그래서 토리첼리는 1m짜리 시험관으로 했습니다. 토리첼리는 1m짜리 시험관을 했습니다. 34번. 위 그림의 빈칸. 첫 번째 빈칸은 진공입니다. 첫 번째 빈칸 진공. 두 번째 76cm. 양쪽 좌우는 기압입니다. 대기압.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지붕이 되고요. 높이는 76cm가 되고요. 양쪽에 누른 곳은 대기압입니다. 다음에 35번. 일기압의 크기를 다양하게 표시하라. 우리는 일기압을요 76cm HG라고 하거나 혹은 1013 HPA라고 합니다. 76cm의 수온기둥 높이를 1기압 또는 1013 헥토파스칼을 1기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1기압이 됩니다. 네, 제가 여기 밑에다가 사실은 시험 문제 중에 여기가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가 아닌 것도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더 설명한 것도 있어요. 교과서를 기준으로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에 공부해 보시고 옛날 제가 작년, 재작년 동안에 녹화했던 3학년 요 단원의 내용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